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군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 차쌤이 총대면 총수 없는 총수담아 총총총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쌤 네. 오늘 월요일인데 쌤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좋으시죠?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은 되게 짠애듯 제가 좋아함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예, 짰어요. 겨우 짰죠. 이런 기분 좋은 날은 끝나고 네. 여기 방송국 뒤쪽에 인사동길 같은 데 걸으면 오, 예. 무척 좋아요. 갈 만한 데들이 무척 많거든요. 쌤 거기 자주 가세요? 자주는 아닌데 뭐가 일정이 비게 되거나 뜨면은 예. 저쪽에서 뭐 식사도 하고 오. 둘러볼 길들이 종종 있고 또 예. 외국인분들 구경하고 외국인들은 또 나를 구경하고 뭐 이렇게 아. 지내는 느낌이 있죠. 아, 제가 네. 자주 가는 그 일본식 솥밥집이 있어요. 네. 거기가 되게 웨이팅도 길고 괜찮거든요. 오, 일본식 솥밥집이요? 그게 네. 어디 있었어요? 저기 안국역 초입에 있어요. 아, 나중에 네. 궁금하시면 한번 직접 가서 네. 보시면 줄이 네. 되게 길게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내용도 쌤, 네. 우리 오늘 CEO, 이 기업 알아보는 이 총총총 시간에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하는 거 맞을까요? 그렇죠. 결국 와우. 그 인사동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 네. 길, 쌈짓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예. 쌈짓길을 걷다 보면서 문득 생각을 했죠. 이 브랜드가 언제부터 이렇게 결과가 좋지 못했을까?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비디오 예. 땡큐 이렇게 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예쁘고 아리따운 길을 누가 기획했고 와. 어떻게 이어졌으며 어. 현재까지 유지되게 했던 그 기반에 있는 네. 쌈지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시작했을까라는 어. 기획 아래 오늘의 내용을 여러분께 준비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네. 항상 이제 친구들이랑 시험 끝나고 나면 네. 명동 놀러 가거나 아니면 저 쌈짓길 가서 구경하거나 했던 기억이 초등학교 때 나거든요. 아닌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초등학교 때 같은데. 아, 네.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고마워요. 네. 쌈짓길 예전에는 되게 유명했던 했었는데 어느덧 이제 추억의 브랜드 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네. 언제 갔다 오셨나요? 그래도 그냥 밥 먹으러 인사동 지나다니면서 한 번쯤 그냥 봤던 거 보는 같고, 정도죠. 예, 예. 이제는 구석구석 둘러보기에는 좀 뭐 약간- 너무 익숙해지기도 했고요. 예,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쌈지라는 그 어떤 정신, 마인드, 브랜드의 가치는 곳곳에 묻어 있음을 볼 수 예. 있습니다. 오늘 예. 쌈지의 천호균 대표의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놓치고 있었던 경영에서 흥망성쇠 부분의 흥과 망보다는 쇠,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 부분들까지 예. 같이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추억의 브랜드 쌈지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쌤, 먼저 브랜드 쌈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도 사실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다는 게 특징인데요. 네. 덤덤히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덤덤. 원래 이 회사는 처음부터 이름이 쌈지가 아니었습니다. 예. 93년도에 레더 데코라는 가죽 제품 가방 업체로 출발을 했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브랜드 이름이 이제 쌈지였습니다. 쌈지는 작지만 아름다운 주머니라는 순 우리말로 불리우는데요. 놈, 딸기, 아이삭, 쌈지 이런 다양한 브랜드를 한국의 정서, 개성적인 디자인이라는 이름과 함께 수년간 인기를 끌게 됩니다. 창업 5년 만에 98년에 544억 원의 당시 매출을 기록하고 순이익이 IMF 시기임에도 20억 원을 달성하면서 이야. 승승장구했고요. 네. 2001년에는 코스닥에 등록을 하기에 이릅니다. 2004년에는 현재 저희가 말씀드렸던 인사동의 복합문화공간 네. 쌈짓길을 개설했고 쌈지 스페이스 그리고 1999년도에 시작됐던 쌈지 락 페스티벌이 운영이 되는 등 예술가를 발굴하는 패션 디자인 브랜드라는 것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각인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이 사실 외국 브랜드가 장악을 했던 그 옛날, 뭐 그 옛날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꽤 오래전에 이 기업들에선 제 또래 여성분들은 한 번쯤은 갖고 있다는 카드 지갑용 혹은 가방용, 색용 쌈지 브랜드 네. 많이들 이용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 한동안 잘 나가던 이 쌈지가 2009년을 기점으로 경영권을 매각하고 2010년에 매각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네. 어쨌든 좀 1년의 흥망성쇠의 배경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좀 흥망성쇠가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네, 네. 이어서 쌈지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천호균 전 회장에 대해서도 전 대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쌈지가 독창적인 브랜드 포지셔닝과 톡톡 튀는 디자인이 있기까지 천호균 전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다라는 걸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949년 해방 이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성균관대 영어 영문과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예. 92년도에 창업을 해서 개성 있는 토탈 가죽 패션 브랜드를 성장시키고자 고민을 했던 대표이고요. 네. 화학 제품을 웬만하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천연 가죽을
좀 중점으로 가방 제작에 이루어졌던 것이 천 대표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현재는 예술 농사라는 카테고리의 사업 부분을 분리해서 쌈지 농부, 대장 농부, 그리고 현재는 파주 해일이 예술마을에서 터를 잡고 예술 농부로 이제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2012년도부터는 서울 농부의 시장 맛있게 먹겠습니다를 기획으로 광화문 광장, 서울 꿈의 숲, 보람의 공원 등에서 주기적으로 여러 이벤트와 행사들을 개최했다고 하고요. 네.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드는 등 확실히 사업가적인 면 이면에 예술과 친환경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게 천 대표의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훌륭한 사업가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고자 하는 가치에 추구를 하고 쫓으면서 네. 본인의 삶을 영위하고 계신 인물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 농부라는 이 말씀해주신 그 단어가 좀 특이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흥미로운 전력들이 많은데 키워드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쌤이 정하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감각 경영, 디자인 경영. 오, 감각 경영, 디자인 네. 경영, 예술적인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또 역시 진행은 이렇게 유리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단어만 들어도 느낌이 꺽꺽 오시잖아요. 네. 결국 사업의 초반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얼마나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는지 그 예. 배경에는 감각적인 경영과 디자인을 예술을 중시하는 그런 경영 철학을 천 대표의 과거 스토리들을 한번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무래도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경영 철학의 시작에는 예. 레더 데코라고 회사를 설립했던 93년도의 이야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에스콰이어, 금강제와 엘칸토, 비제바노와 같은 대형 제화 업계에서 네. 구두를 만들면서 틈틈이 그냥 뭐 부수적으로 뭐 조그마한 지갑이라든지 조그마한 뭐 액세서리용, 오늘날로 치면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구성이겠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보세 상점 등에서 쉽게 접하는 것 외에는 이게 브랜드가 나와가지고 자파물이 통용되지는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호균 사장은 핸드백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아예 본인이 대표적으로 가방 혹은 좀 작은 용도의 작은 사이즈의 용도가 좀 뚜렷한 가방들을 제작하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서울 압구정동에 이때만 하더라도 93년에 압구정동에서 매장을 낸다는 건 굉장히 모험 아닌 모험이고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네. 오늘도 뭐 그렇지만 이때 당시엔 더 했을 테니까요. 예. 이때 1호점을 내면서 벙거지풍의 주머니 비슷한 가방을 출시를 하면서 대히트를 거두게 됩니다. 기존의 구태의연한 디자인과 패션에 식상했던 당시의 오렌지족, X세대로 불리우던 20대와 이야. 밀레니얼 세대인 거의 저 또래들 분들에게 많은 예.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오렌지족. 토종 오렌지족, 네. 낑깡족, 네. 저랑도 관련이 없고 저보다 한참 윗세대, 아. 한참 윗세대라는 거 예. 굉장히 각자하고 있습니다. 저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어쨌든 한참 이렇게 윗세대. 한참 윗세대죠. 예. 히트를 쳐갖고 이제 이름을 레더 데코에서 쌈지로 바꾸게 되는 이런 오. 일련의 과정을 본격적인 성공에 앞서서 야. 이루게 됩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그 쌈지의 성공이 시작이 됐던 거였군요. 네. 차별화된 시도, 자파라는 새로운 시장을 좀 개척하는 그런 성과가 보다 큰 사업들의 성과로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쌤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예,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쌈지가 내건 광고 카피가 인상적이었는데요. 핸드백을 입자. 핸드백을 입자. 예, 핸드백이 독립적인 액세서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토탈 패션의 일부나 코디로 이제 이루어져야 될 엄연한 객체임을 밝히는 카피였습니다. 아.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뭔 소리?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카피와 광고였다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가방을 사려던 사람들이 가방이랑 또 어울리는 구두도 사야 되고 또 구두랑 어울리는 스카프나 뭔가 팔찌라든지 이런 뭐 굿즈들을 구매하게 되고 또 네. 가방이 허전하니까 뭔가 브로치를 붙여야 될 것 같고 네. 이러면서 그렇게 아, 호객님의 모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뭐, 오렌지족의 마음을 또 사로잡은 거였군요. 글쎄 오렌지족이 자꾸 내어오는 것도 좀 죄송하긴 한데 오렌지족이라고 하기에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브랜드들이 조금은 오렌지족 느낌보다는 디자인과 감각, 통통 튀는 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감각을 자극할 만한 그런 캐릭터들도 오.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대표 브랜드인 쌈지는 민속성과 예술적 감각을 테마로 한 실용적인 이미지가 강했다면요. 네. 10대층을 위한 깜찍하고 귀여운 캐릭터 캐주얼 브랜드 아이앤삭 그리고 중고생을 위한 키덜트 고객들을 위한 남성용 토탈 브랜드 놈. 글쎄요, 저는 이거를 제 기억에 저도 쌈지를 많이 봤지만 이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놈 그리고 액세서리 상품을 중심으로 예. 타겟 고객을 30대 중반까지 확대를 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안다는 전설의 캐릭터 고유의 캐릭터인 딸기. 아,
딸기. 저도 있었어요. 나왔어요. 저도 그래요? 이 딸기 가방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딸기 가방은 모든 초딩들이 예. 한 번쯤은 다 매봤거나 예, 보조 달았던, 가방으로 그쵸. 들고 다녔던. 그렇죠. 네. 주로 이제 그 실내화 가방으로 많이 쓰죠. 맞아요. 흰색 기억이 납니다. 고무신과 어울렸던 예. 그 기억들. 그리고 수박군, 예. 문구 펜시까지 넓히고 전설의 브랜드 쌈지 스포츠. 요거는 이제 한 번쯤은 중고등학생들이 한 예. 번쯤은 탐내봤던 그 브랜드입니다. 아. 어쨌든 이런 스포티 룩에 이르기까지 보다 더 캐주얼하게 보다 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해 줄 수 있는 자파군으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이 감각 있는 경영, 이 사업의 행보를 알 수 있었는데요. 쌤, 디자인 경영 행보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예, 과거에 그 천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성원의 디자이너화, 디자이너의 경영자화, 상품의 예술화, 아. 예술의 상품화라고 인터뷰에 평소에 많이 천 대표가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쌤, 감성 있어요. 이 말 자체가. 그래요? 네, 뭔가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예술적인. 쌈짓길 걸을 건가요? 좀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따가 봅시다. 예. 어쨌든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결국 이런 겁니다. 디자이너분의 예술적인 감각으로 네. 트렌디하게 현재 트렌드보다 더 앞선 트렌드를 먼저 좀 강조를 하게 되면 그 앞선 트렌드가 미래 고객들의 트렌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선점을 해서 우리가 트렌드를 끌고 가겠다라는 투자의 개념으로 이 트렌드를 접근했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네.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 창의적인 디자인 감각을 함양하고 네. 외부 디자이너의 이런 감각이 사업의 투자로 이루어지는 나름의 선순환의 디자인 경영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 디자인 경영 철학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사항 있을까요? 실제로 천 대표가 전성기 시절에 본인을 소개하는 인터뷰 내용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이탈리아에는 구찌가 있다면 한국에는 쌈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왜죠? 뭔가 제가 얘기해서 웃겼던 건가요? 그럼 내라부터 바로. 약간 네. 이제 지 돌림이잖아요. 라임이. 예, 그 그쵸. 라임이 참 약간 킬링 벌스 있죠. 예,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갑자기 네. 킬링 벌스로 맞아가지고. 우리 프로그램도 뭔가 좀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톡으로 끝나는 뭐 해서 뭐 그런 걸로 한번 만들어 봐야 그래도 될 우리 필요가 프로그램도 라임 있잖아요. 총총총.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물총 갖고 오길 하지 않았나요? 저 오늘 약간 좀 망설여졌어요. 왜요? 이제 곧 있으면 더위가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더위가 끝나나요? 오늘 아침에 네. 이제 나올 때 좀 갖고 올까 말까 하다가 여름 다 지나가는데 제가 너무 물총을 쏴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틈새를 한번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틈새를 노리는 진행자의 마음만큼 네. 이 예술적 감각을 옹호했던 천 대표의 노력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예술가를 와우. 지원하기보단 예술품을 소장하기보단 예. 그들의 발전된 디자인과 경영 철학을 자기네 브랜드로 인입해서 고객들의 구매까지 이어지게 하려고 했던 노력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잘했죠? 구찌에서 쌈지까지. 그쵸. 와, 이렇게 너무 멋있으셨어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예, 두 번째 키워드 사장님의 예술에 대한 열정은 이해하지만 점점점 이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쌤, 말끝이 좀 흐려지는 키워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뭔가 이제 흥이 나왔다면 맞아요. 이제 새에 대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맞아요. 쌈지의 이제 사업의 몰락, 또 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나요? 크게 3번 정도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천호균 대표의 여러 히스토리를 찾아보니까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아이고, 예. 첫 번째 몰락은 바로 2000년대 초반 프랑스의 실험적인 디자이너 브랜드, 제가 이거 읽을 때 발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마틴 시트봉. 제가 불어를 몰라요. 전 독일어를 제2외국어여서 모르는데 어쨌든 마틴 시트봉 예. 이 브랜드를 인수를 했는데 문제는 이 브랜드가 브랜드의 지금으로 치면 라이선스 브랜드 계약처럼 예. LB를 한 거라고 착각을 한 건데 천호균 대표는 이제 전체 브랜드를 인수한 걸로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디자이너들이 일을 안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태업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메우기 위해서 예술, 영화, 부동산, 테마파크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예. 2007년에는 무방비 도시라는 영화, 그리고 2008년에는 인사동 스캔들이라는 영화에 투자를 하게 되지만 생각보다 큰 성과를 거두진 못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 했던 뭐 여러 가지 락 페스티벌도 갈수록 고객들과 이제 이질감이 든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쌈지는 되게 실험적이고
예술, 뭐 비주류 뭐 어떤 예술가들을 위한 뭐 아니면 인디적인 문화에 좀 투자를 한다면 네. 우리의 그 고객들이었던 쌈지의 주 고객들은 주류 문화에 좀 더 익숙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네. 만약 오늘날에 이런 투자가 있다면 좀 더 많은 성과가 있었을 텐데 그 기존 주류 문화를 선호하는 고객들과 예. 쌈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디 문화 간의 배척의 갭이 그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다가 예. 결정적으로 경기도 파주 해일이에 딸기가 좋아라는 이 테마파크를 만들었는데 네. 별도의 수익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성과가 미미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고 결국 현재 있는 이 쌈지길도 2015년에 사모펀드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스토리가 또 있었네요. 본래 사업이 좋지 않았던 만큼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리는 거를 좀 멈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땠을까요? 결국에는 이런 얘기죠. 당시 이제 쌈지에 소속됐던 디자이너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대표님의 예술에 대한 열정은 제가 알겠는데 예. 대표님은 대표님답게 사업을 좀 더 이렇게 끌고 가셨으면 어땠을까요? 하는 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인터뷰가 나왔던 거죠. 좀 마음 아파요. 이 열정이 이해가 되는데 디자이너들이 다 하나둘씩 떠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 경쟁력이 디자인이었던 쌈지에서 디자이너들이 떠나는 사태까지 벌어질 만큼 사업은 예. 악화일로를 겪게 되는 예.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해외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이 좀 이런 실험적인 디자인보다는 좀 더 대중적이지만 조금 브랜드의 규모가 적었거나 네. 조금은 기울었던 브랜드랑 쌈지가 같이 좀 제휴를 해서 확장을 했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한번 부활의 날개를 펼지 않았을까라는 네. 개인적인 바람도 좀 담아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새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 네. 쌤, 이번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앞선 성공 키워드에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여 예술적인 상품을 만들고 그 판매를 널리 펼치게 하겠다라는 천 전 대표의 이런 바람과 달리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즉 패션 디자인 자파 사업 외적인 부분에서는 네.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채 조금은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던 부분들이 원인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일방적인 추진의 배경에는 예술 그리고 내가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내 행위에 대한 좀 뭐랄까요 자기만족 혹은 당위성, 책임감 네. 약간 이런 쪽에 좀 몰입이 되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래 해야 했던 사업가로서의 경영보다는 네. 좀 외적인 부분에 치중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최근 들어 이제 언론사 등을 통해서 이 천 전 대표의 인터뷰들을 보면 현재는 파주 헤이리 마을에서 이제 예술 농부로 불리우고 있거든요. 예. 같은 경작을 해도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서 훌륭한 농산품을 생산하는 것도 예술의 한 행위와 유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굉장히 노력을 들이고 첨단 네. 공법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을 들이면서 다양한 경작물들을 네. 고민을 하고 경작과 재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인터뷰를 한 것들을 보게 되면 예. 예술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과 애정만큼은 최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쌤, 요새 그 파워퍼프걸이나 아니면 쿠로미 막 이런 네.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캐릭터들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인기를 끌고 이런 맞아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 딸기라는 그 캐릭터도 네네.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 기사와 여러 인터뷰들을 보니까요. 예. 그 쌈지의 상표권들이 많이 좀 찢겨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을까요? 예, 실제로 보면 뭐 잘 모르시겠지만 네. 경기도 남부권으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면 예. 쌈지 대부도 오늘 뭐 점포 정리 오늘 점포 정리 한다 놓고 계속 점포 정리를 하고 있어요. 거의 뭐 9년째 점포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천 대표 예. 인터뷰에 따르면 예. 본인의 상표권을 이제 그러니까 한 사업체가 가져갔는데 네. 그 사업체도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걸 또 여러분들이 찢겨 가지면서 예. 그냥 뭐 자체 제작한 가죽 공방 이름에 예. 쌈지나 쌈지의 특정 브랜드가 이제 가미되는 뭐 이런 형태가 되면서 불멸의 브랜드로 폐업 정리의 대표 아이콘처럼 아이고. 불운을 겪게 되는 현재의 상황이라 부활하는 데에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예. 꼭 부활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예. 개인적인 바람도 담아봅니다. 네, 또 추억의 브랜드 보다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한 좀 그리워지고 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고 또 예술 농부로서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선생님과 함께 총총총 시간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